이외에도 많은 신경근육질환, 전신질환 등이 ALS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여러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건강정보 서울 아산병원 건강플러스 MC 김경아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얼음이 든 차가운 물을 온몸에 끼얹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시나요? 이 챌린지가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요. 50대 후반부터 발병이 증가하는 희귀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경과 김현진 교수님 모시고요. 루게릭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신경면역 및 신경근육질환을 전공을 하고 있는 신경과 김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사실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루게릭병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자세히는 알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볼 텐데 준비되셨을까요? 네, 미디어를 통해서 루게릭병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루게릭병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루게릭병에 대해 많은 이야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루게릭병, 미디어를 통해 많이 들어는 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교수님? 네, 먼저 운동신경원 질환이란 개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 운동신경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질환을 운동신경질환이라고 하고요. 운동신경원 질환에는 여러 아형이 있는데 그중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질환이 근위축 측사경화증, 영어로는 어마이오트로픽 레터럴 스클레로시스, 줄여서 ALS라고 합니다. 루게릭병이란 명칭은 1920, 30년대에 유명한 야구 선수였죠. 뉴욕 양키즈의 루게릭이라는 야구 선수가 이 ALS에 걸리면서 생겨났습니다. 대뇌의 상부운동신경세포, 뇌간, 척수의 하부운동신경세포가 진행성으로 사멸하면서 임상적으로는 근위약이 초기에 나타나고 결국은 호흡곤란까지 진행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그렇고요.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루게릭병을 접하다 보니까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걸리셨던 것 같아요. 이 루게릭병의 정확한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 ALS 환자의 10% 이내는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몇 가지 원인 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유전적 영향이 없는 산발성 ALS이고요. 흥분독성, 산화독성, 단백질의 항상성 장애 등 여러 가설은 제기되었지만 아주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이나 두부 외상이 이 루게릭병의 발병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긴 했지만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루게릭병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느 부위에 운동신경세포를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혀 근육이 약해져서 식사할 때 쉽게 사레가 들리거나 말이 어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게릭병이 진행하면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의 경우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축 하고 빠지면 의심 증상으로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네요. 교수님, 그렇다면 루게릭병은요, 어떻게 진단하나요? 임상 증상을 토대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진행하며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 MRI,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상부운동신경세포와 하부운동신경세포의 손상의 증거를 찾고 이를 설명할 만한 다른 질환이 배제되었을 때 루게릭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루게릭병 증상에 대해 듣다 보니까 미디어를 통해 또 많이 들어본 게 파킨스 병이거든요. 두 질환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소실되면서 얼굴 표정이 굳고 행동이 느려지고 보행장애가 오는 질환으로 루게릭병과 다른 질환이지만 초기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서 오진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신경근육질환, 전신질환 등이 ALS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여러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루게릭병에도 종류가 따로 나눠져 있을까요? 루게릭병도 증상이 어떻게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첫 증상이 이런 삼킴곤란이나 발음장애 같은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와 또는 팔다리 힘이 빠지는 사지위약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증상이 진행하지 않고 이런 발음 곤란, 삼킴 곤란으로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진행성 연수 마비, PBP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앞서서 이 상부운동 신경세포와 하부운동 신경세포 이상이 둘 다 있어야 류게릭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상부운동 신경세포의 이상 징후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PLS라고 하고요. 하부운동 신경세포 이상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PMA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는 각 타입마다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혹시 루게릭병이 더 많이 발병하는 나이나 성별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주로 50대 이후부터 발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보다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도 합니다. 한편 성별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듣다 보니까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데요. 루게릭병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아쉽지만 아직 루게릭병의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의 경과 중 발생하는 증상을 해결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올바른 치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효과를 입증하여 승인받은 약제는 흥분 독성을 줄여주는 릴루졸과 산화 독성을 줄여주는 에다라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약제 모두 증상을 호전시킬 수는 없고요. 악화 속도를 늦춰주는 정도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삼킴 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위에 튜브를 넣는 위로수를 초기부터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초기부터 호흡 기능을 평가하고 그 호흡 기능에 따라서 호흡 재활 치료와 호흡기 보조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료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루게릭병의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최근 유전성 ALS에 대해서는 이 ALS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 원인되는 유전자를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RNA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은 사실 산발성 ALS라서 유전적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다양한 기전을 기반으로 한 여러 약제들의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류게릭병의 원인 및 치료를 찾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루게릭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루게릭병의 발병 원인을 찾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적으로도 현재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약제 치료를 하고 초기부터 호흡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희 병원 내원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현준 교수님과 함께 루게릭병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는 몰랐었거든요. 오늘 교수님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플러스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앞으로도 보고 싶으시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화에 또 만나요. 안녕.